네,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최준용이고요. 네. 이번에는 Generative Pre-training from Pixels라는 논문을 발표드리겠습니다. 올해 이제 ICML에 나온 논문입니다. 발표 순서는 이제 논문에 대한 대략적인 소개를 먼저 드리고, 제 메소드를 말씀드리고, 실험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데 논문 소개를 드리면, 기본적으로 이 논문은 Unsupervised Pre-training에 대한 논문이고요. 이미지에 대해 진행을 합니다. 그 프리트레이닝 논문들이 그렇듯이 이제 다운스트림 타스크를 위해서 피처를 추출하는 능력을 이제 먼저 학습시키는 그런 게 목적인 논문이죠. 다만 이제 특별한 거는 언슈퍼바이즈드라는 게 이제 중요한 거고, 이미지에 대해서 이런 언슈퍼바이즈드 프리트레이닝을 하는 논문이 새로운 개념이 아니라 이제 2000년대 중반에 딥 빌리프 넷이나 디노이징 오토인코더라는 논문에서 이제 먼저 했었는데, 이때 이 사람들은 어떻게 했냐면 X라는 이미지 데이터에 대한 그 PX 데이터 분포를 미리 학습을 시키고, 이거를 활용해서 X라는 이미지가 주어졌을 때 Y라는 이미지를 만들어내는 그 언슈퍼바이즈드 프리트레이닝을 하고자 했습니다. 네, 그랬는데 이런 방법들이 이제 슈퍼바이즈드 프리트레이닝에 대해 밀려서 이제 주목을 그다지 받지는 못했습니다. 그랬는데 이제 이런 언슈퍼바이즈드 프리트레이닝이 NLP 자연어 처리에서 되게 성공을 했어가지고 다시 한번 이 논문에서 이제 하고자 했던 거죠.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게 랭귀지뿐만 아니라 이미지 같은 다른 데이터 또한 시퀀스 오브 바이트 1차원별로 나타낼 수 있다라고 말하면서 NLP에서 우수한 성능을 보였던 GPT-2에다가 그대로 이미지를 적용시켜 보자 라는 논문입니다. 그래서 메소드를 말씀을 드리면 이런 이미지가 있을 때 이미지를 기본적으로 픽셀을 쭉 펴는 이렇게 1차원으로 쭉 펴는 방식을 사용을 하고요. 수학적으로 나타내면은 X라는 이미지는 이제 X1 첫 번째 픽셀부터 XN 마지막 픽셀까지 쭉 1차원으로 핀 이런 형태를 새롭게 가지게 됩니다. X라는 이미지에 대한 확률 분포를 생각을 해보면 기본적으로 이것들을 보시면 대충 감이 오시겠지만 이거는 픽셀 바이 픽셀 한 픽셀씩 예측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px라는 x에 대한 이미지를 예측을 할 때 첫 번째 픽셀이 주어졌을 때 두 번째 픽셀을 두 번째 픽셀에 대한 확률을 출력을 하고 첫 번째, 두 번째 픽셀이 주어졌을 때 세 번째 픽셀에 대한 확률을 곱하고 그런 식으로 해서 모든 픽셀에 대한 확률 분포를 다 곱해서 X라는 이미지에 대한 확률 분포를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이 파이 i가 이제 순열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이런 식으로 이제 이미지를 처리하게 되면은 기본적으로 저희가 항상 하는 CNN처럼 지역적인 정보를 고려하지 않고 그냥 단순하게 이미지를 1차원 배열로 나타나게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이제 픽셀마다 픽셀을 예측하는 방법들인데 두 가지 방식을 제시를 했습니다. 첫 번째로 오토 리그레시브라는 방법인데요. 이거는 쉽습니다. 레스터 오더라는 말이 나오는데 레스터 오더가 뭐냐면 이런 식으로 가는 겁니다. 쭉 지렁이처럼 이런 식으로 가는 걸 레스터 오더라고 부르고요. 이런 식으로 이미지 픽셀을 쭉 펴서 현재 주어진 픽셀들을 다 가지고 그 다음 픽셀을 예측을 하고 또 모든 픽셀들을 가지고 또 그 다음 픽셀을 예측하고 이런 식으로 이제 픽셀을 만들어내는 방법이 오토 리그레시브 방법이고요. 이때는 로스 펑션으로 네거티브 로그 라이클리후드를 사용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벌트 방식을 사용을 하는데 이거는 오토 리그레시브와 달리 중간중간에 마스킹을 해서 픽셀에 구멍을 뚫어 놓습니다. 그래서 주변에 있는 다른 픽셀들을 가지고 이 마스킹 되어 있는 픽셀들을 만들어내는 방식이 이제 벌트 방식입니다. 마스킹은 픽셀들 중에 15%를 랜덤하게 하고요. 그 픽셀을 예측하는 방식입니다.
네. 그리고 이런 식으로 앞에서 말씀드린 오토 리그레시브나 볼트 방식으로 픽셀을 만들었으면 이제 그렇게 픽셀 만들면서 프리 트레이닝 된 네트워크를 클래시피케이션을 위한 평가를 해야 되는데요. 아시겠지만 이제 클래시피케이션을 위해서는 추가적인 레이어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레이어를 1개 더 붙이고 에버리지 풀링을 적용을 해서 거기다가 레이어 1 개를 학습을 시켜서 이제 평가를 하는데요. 이것도 2 가지 개념이 있는데 첫 번째로 리니어 프로브와 파인 튜닝이 있습니다. 파인 튜닝 말씀드리면 이미 많이 아시겠지만 파인 튜닝이 뭐냐면 네트워크의 마지막 레이어에 이제 에버리지 풀링을 적용을 하고요. 여기다가 레이어 1 개를 더 붙이고 네트워크 전체를 다시 학습을 시킵니다. 네트워크 전체에 대해 학습을 시키기 때문에 앞에서 사용되었던 이 제너레이션 하는 픽셀을 만들어내는 그 로스도 추가를 하고요. 클래시피케이션 로스도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2 가지 로스를 전부 다 사용을 하는 방식으로 파인 튜닝이 진행이 되고요. 반면에 리니어 프로브는 다른 점이 마지막이 아니라 중간중간 내가 원하는 특정 레이어에다가 하는 건데요. 특정 레이어에다가 에버리지 풀링을 적용하고 그 뒤에 레이어를 더 붙이고 그 레이어만 학습을 시킵니다. 파인 튜닝과는 다르죠, 이 부분이. 그래서 이 경우에는 앞에 있는 레이어를 건들지 않기 때문에 로스 펑션으로도 이제 클래시피케이션 로스만 사용하게 됩니다. 어 정리를 하자면 파인 튜닝의 경우는 네트워크 추정 성능을 평가하는 수단이고요. 리니어 프로브의 경우는 중간중간 레이어를 바라볼 수 있으니까 그 레이어의 피처 익스트랙터로서의 능력을 평가한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서는 이미지넷의 데이터들을 가지고 이미지넷에 있는 데이터와 웹상에 있는 언레이블드 된 1억 개 정도의 이미지를 가지고 프리 트레이닝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프리 트레이닝을 한 다음에 시파10, 시파100, STL10 같은 레이블드 데이터 셋으로 클래시피케이션 트레이닝을 진행하였습니다.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이제 기본적으로 트랜스포머 구조이기 때문에 근데 이런 트랜스포머 디코더가 메모리가 정말 많이 요구된다고 합니다. 그 컨텍스트 랭스, 데이터 길이에 따라서 이차 함수로 증가하기 때문에 오리지널 이미지를 다 사용하지 못하고 이런 식으로 30이나 48이나 64 사이즈로 줄여서 사용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NLP와는 달리 픽셀의 경우는 RGB 3 가지 픽셀이 주어지잖아요. 근데 이러면 이제 컬러 순서가 또 영향을 미치니까 RGB 24 비트를 전부 다 쓰는 게 아니라 24 비트를 9 비트로 표현을 했는데 어떻게 표현을 했냐면 K-means 클러스터링을 사용을 해서 24 비트를 좀 효율적으로 좀 데이터를 줄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1 개에 9 비트짜리 단일 변수로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고 합니다. 이 그림은 실험 결과인데 본 논문에는 없고 이제 따로 제가 찾은 결과인데요. 이렇게 왼쪽에 있는 게 입력이고 오른쪽에 있는 게 오리지널 사진이고 이 입력을 가지고 네트워크가 만들어낸 사진이 이렇게 있는 건데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꽤 그럴듯하게 이미지를 만들어내는 걸 확인할 수가 있죠. 지역적인 정보를 고려하지 않고도 단순히 픽셀 바이 픽셀 한 픽셀씩 예측을 한 건데도 불구하고 되게 잘 이미지를 만들어내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정답이 아니더라도 이런 고양이 사진 같은 거는 되게 합리적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죠. 네. 실험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방금 사진에서 보셨듯이 픽셀을 만들어내는 방식으로 언슈퍼바이즈드 프리 트레이닝이 됐으면 이제 그 네트워크에다가 리니어 프로빙을 해서 이제 실험 결과를 그래프를 그린 건데요. 리니어 프로빙은 기본적으로 특정 레이어에다가 달 수가 있으니까 이런 식으로 모든 레이어에
리니어 프로브를 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지금 파랑, 초록, 주황이 이런 데이터들이고요. 시파10에서 가장 성능이 좋은데 이때 96% 정도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리니어 프로브가. 이게 96%가 낮은 게 아닌 게 파인 튜닝이 아니라서 당연히 파인 튜닝이 아닌 점을 고려하면은 되게 높은 거를 알 수가 있습니다. 좀 주목하실 부분이 보통 이제 슈퍼바이즈드 프리트레이닝을 하게 되면은 이런 레프레젠테이션 퀄리티는 뎁스에 따라, 레이어에 따라 증가하는 경향을 보통 보이는데 이런 제너레이티브 프리트레이닝의 경우는 중간 정도 뎁스에서 가장 높은 성능을 보였거든요. 이 결과에 대해 조금 설명을 드리면 이 그림은 논문에는 없는 그림이고 제가 그냥 임의로 가져온 그림인데 지금 저희가 만든 네트워크가 어떤 네트워크냐면 픽셀을 만들어내는 네트워크잖아요. 그래서 생각을 해보면 네트워크 앞단의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이미지의 지역적인 피처를 추출하는 기능을 수행을 하겠죠. 당연히. 그 네트워크 중간단에서는 그런 피처들을 가지고 이미지 전체의 피처를 추출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이미지 전체에 대한 이해를 한다고 생각할 수가 있겠죠. 그 네트워크 마지막 단에서는 저희가 픽셀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그 픽셀이 어떤 픽셀인지를 결정하게 됩니다. 사실 클래시피케이션에 필요한 게 뭔지를 생각을 해보면 어떤 픽셀을 만들어내는지에 대한 부분이라기보다 그 이미지가 어떤 이미지인지가 클래시피케이션에는 더 도움이 될 거라는 걸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중간 레이어가 이미지 클래시피케이션에 가장 도움이 되는 레이어다라고 예측을 할 수 있고 그에 따른 실험 결과가 이렇게 나타난 게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실험 결과를 말씀드리면 이거는 IGPT SM 라지 초록색이 가장 이제 모델 캐패시티가 큰 거고요. 좀 작은 모델들이고 마찬가지로 이제 X축이 밸리데이션 로스인데 오른쪽으로 갈수록 밸리데이션 로스가 작아지는데 이 말의 의미는 이제 제너레이티브에 대한 밸리데이션 로스니까 픽셀을 잘 만들어낸다고 생각할 수가 있겠죠. 보시면 이제 전체적으로 증가하는 방향이니까 이미지를 잘 만들수록 클래시피케이션을 잘한다라고 그러는 결과를 보여주고 있죠. 그리고 또 한 가지를 더 주목을 하자면 같은 밸리데이션 로스일 때도 초록색 그 모델이 큰 캐패시티가 큰 모델일수록 더 클래시피케이션 어큐러시가 더 높은 걸 확인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미지를 만드는 능력이 같더라도 모델 캐패시티가 클수록 어큐러시가 더 높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리니어 프로브에 대한 추가적인 실험 결과인데요. 왼쪽 그래프를 보시면 IGPTL이 다른 그 프리트레이닝 결과들보다 더 높은 어큐러시를 보인 걸 알 수가 있고요. 언섭이 언슈퍼바이즈드고요. 이 섭 SUP가 슈퍼바이즈드 트랜스퍼 러닝을 의미합니다. 마찬가지로 슈퍼 그 100에 대해서도 이제 가장 높은 성능을 보였습니다. 마찬가지로 STL10에서도 그랬고요.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것도 추가적인 결과인데 이등이 좀 주목하셨으면 하는 게 파라미터의 개수인데 제가 강조는 안 했는데 지금 이렇게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논문이 픽셀을 만들어내는 프리트레이닝을 하잖아요. 근데 이때 사용되는 네트워크가 굉장히 크다고 합니다. 그래서 파라미터가 이렇게 말도 안 되게 많은 거고요. 사실 이거는 일반 사람은 하기가 힘들겠죠. 이렇게 큰 네트워크를 일반 개인이 구축하기 힘들 거고 이 오픈 AI에서 발표한 건데 오픈 AI니까 이제 이 정도 네트워크를 실험 학습을 시켜갖고 이제 이런 결과를 보여줬던 거고 실제로 사용하기는 아마 무리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어쨌든 성능만 보자면 이제 어큐레시가 기존 방법들만큼 이제
더 좋은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파인 튜닝에 대한 실험 결과인데요. 먼저 말씀드릴 게 이제 제가 아까 이 그래프 말씀드리면서 그 네트워크 맨 끝이 아니라 중간에서 이제 어큐러시가 가장 높다고 말씀드렸는데, 파인 튜닝을 할 때는 이게 중간이 높았다고 해서 중간에다가 이제 클래시피케이션 헤드 레이어를 붙이는 게 아니라 맨 끝에다가 붙였다고 하는데요. 왜 그랬냐면은 파인 튜닝이라는 게 어차피 네트워크 전체를 다시 학습하는 과정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미지 전체 그 파인 튜닝을 하는 과정에서, 네트워크를 다시 학습하는 과정에서 이미지 전체에 대해 이해하는 능력이 네트워크 끝으로 이동하게 되리라고 예측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된다면 어차피 그 네트워크에 대해 이미지에 대해 이해하는 능력이 주어진다면 더 큰 게 정확도가 우수해질 거라는 걸 예측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 존재하는 지금 파인 튜닝 할 때는 전부 다 이제 네트워크 맨 끝에다가 이제 클래시피케이션 헤드를 달았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G5가 지금 C 파텐에서 가장 우수한 99%였는데 마찬가지로 99%를 달성을 했고요. 이 데이터셋의 경우에는 소타만큼은 얻지 못했는데 그래도 나름 우수한 성과를 보였습니다. 어, 제가 지금까지 이제 말씀드렸던 것들은 오토 리그레시브에 대한 이 실험 결과들은 전부 오토 리그레시브에 대한 실험 결과였고요. 아까 벌트도 말씀드렸는데 벌트와 이 AR의 오토 리그레시브인데 이 두 가지를 비교한 실험 결과입니다. C10에 대해서 C10 할 때는 프리트레이닝으로는 이미지넷 데이터를 썼고요. 이미지넷에 있는 걸로 클래시피케이션을 할 때는 웹 이미지로 프리트레이닝을 했다고 합니다. 어쨌든 그래서 C10 할 때는 벌트와 이거 AR을 비교를 해보면 파란색이 리니어 프로빙 결과고요. 주황색이 파인 튜닝 결과인데요. 둘 다 오토 리그레시브가 더 성능이 우수한 걸 알 수가 있고요. 이미지넷도 마찬가지로 오토 리그레시브가 더 우세한데 이 굵게 색칠된 부분이 뭐냐면 벌트의 경우엔 입력이 마스킹 되어서 이제 주어지잖아요, 입력이. 그래서 이렇게 마스킹 되는 부분이 클래시피케이션 할 때 뭔가 정보를 그 클래시피케이션 성능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판단을 하여서 여러 가지 샘플을 평균 내면서 이제 실험을 진행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할 경우에는 약간 이렇게 이 굵게 색칠된 부분만큼 성능이 향상된 거를 확인할 수 있었다고 하고요. 이미지넷으로 이제 클래시피케이션 할 때 좀 더 많이 성능이 의미 있게 향상된 걸 알 수 있었고, 이미지넷일 때는 벌트가 더 잘 나왔다고 합니다, 성능이. 그리고 로우 데이터 클래시피케이션에 대한 실험 결과인데, 로우 데이터가 뭐냐면 이제 적은 데이터로 클래시피케이션을 하는 거죠. 보시면 이때 근데 로우 데이터 클래시피케이션에 주로 이제 수도 라벨링이나 데이터 어그멘테이션 같은 기법이 주로 많이 사용된다고 하는데, 여기서는 이제 IGPTL 학습을 시킬 때 그런 식으로 그런 것들을 사용하지 않았고요. 단순히 이제 सब셋 데이터만 가지고 학습을 했다고 합니다. 결과를 보시면 밑에 있는 픽스 매치가 이제 소타라고 하는데, 픽스 매치만큼의 결과를 얻지는 못했으나 그래도 나름 이런 믹스 매치 같은 것들보다는 더 성능이 좋은 거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논문에서 말하기로 IGPTL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정말 굉장히 큰 모델인데, 이런 큰 모델은 이런 적은 데이터들을 일반화하기가 쉽지 않다고 합니다. 그래서 세미 슈퍼바이즈드 기술을 좀 여기다가 적용을 하면은 아마 이 로우 데이터 클래시피케이션도 도움이 좀 더 성능이 향상되지 않을까
말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발표 마치겠습니다.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 발표 잘 들었습니다. 질문 하나 드리는데, 아까 그 24비트를 9비트로 K민주로 줄였다고 하는 부분 있잖아요. 네네. 네, 그 부분을 어떻게 K민주로 차원을 줄일 수 있는지 조금만 더 자세히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어, 죄송합니다. 이 부분, K민즈 클러스터링 막연하게 이렇게만 이해하고 넘어갔어서 어떤 어, 기준으로 이렇게 줄였던 건지는. 그러면 차원을 줄이면 이제 보통 PCA나 TSNE 같은 걸 주로 사용하는데, 그러면 K민즈로 24비트 RGB를 쭉 늘여놓고 이제 K가 510이니까 512가 9비트니까 얘네들의 중앙값을 그냥 쓴 그런 느낌인가요? K민즈의 중앙값? 약간 그런 느낌일 것 같기는 한데 네, 혹시. 그게 맞을 것 같아요. 아, 네, 감사합니다. 근데 왜 PCA나 TSNE 같이 차원 축소 기법으로 조금 더 이제 보장된 게 있는데 K민즈를 굳이 썼는지는 조금 궁금하긴 하네요. 네,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도 질문 하나 드리고 싶은데요. 네. 원래 버트 프리트레이닝 할 때는 언슈퍼바이즈드랑 슈퍼바이즈드를 동시에 같이 진행을 하잖아요. 네. 마스킹된 부분을 예측도 하고, 그리고 이제 뭐 랭귀지 같은 경우에 두 개가 연속되어 있는지 아닌지를 CLS 토큰에서 클래시피케이션을 하는데, 혹시 그런 식으로 했으면 클래시피케이션에서는 버트가 성능이 더 좋았을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그래서 네, 혹시 그런 부분이 언급이 돼 있나요? 논문에서는 그렇게 자세하게, 벌트에 대해 그렇게 자세하게 설명은 안 돼 있어서 음, 그 부분은, 예, 잘 모르겠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논문에 안 나와 있는데 네. 예시로 찾았다던 네. 이미지에 이게 이렇게 막 되게 다양하게 재밌게 잘 나오는데 네네. 이건 그냥 할 때마다 이렇게 계속 바뀌어서 아, 생성이 되는 건가요? 이게 제가 이해하기로는 이제 네트워크 중간중간에 결과를 해본 건데, 예를 들어 한 20% 진행됐을 때 이런 이미지를 만들었고, 전 그렇게 이해했습니다. 완전히 학습됐을 때 이런 이미지를 만들었고, 예, 네, 알겠습니다. 컴플리션이란 게, 네, 네네. 네, 네, 감사합니다.